이번 단락에서는 창업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업자의 부가 증가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영업 창업입니다. 자영업 창업은 소규모 창업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규모가 큰 기업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식회사 창업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창업하게 되면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 있고 또 위험 분산이 가능하며 상장이 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이 있습니다. 1인 1표율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법인기업 형태가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벤처기업 창업이 있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창업이고 고위험 고수익형 창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창업할 때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종목이 선정돼야 되고 종목이 선정되고 나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후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인 허가가 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창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창업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자영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면 회사를 만들지 않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영업자가 됩니다. 자영업자에는 고용운이 있는 경우와 고용운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주식회사 창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운이 없는 경우는 자기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함께 자기 책임하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의 영역과 자영업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농사, 포장마차, 분식점, 개인택시, 고급 레스토랑, 변호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점이 더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과다한 자영업 비중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 자영업에 어울리는 그런 지역에 침투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의 상호와 상표 사용을 통한 영업 권리를 보장해주고 경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간 재료를 공급해주죠. 근데 이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도움을 받는 그 대신에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창업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운영 방식은 일단 의사결정은 조합원은 출자 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원의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해서 생긴 이익은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협동조합의 종류로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고, 그리고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가 등장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 다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의 사전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 또는 자영업에 비해서 자본 모금이 쉬운 편입니다. 책임을 분산할 수 있고요. 또 조합 형태로 대규모의 자본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물류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또는 운영이 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에 속하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고르게 이윤이 분배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결정사항에 조합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식회사보다는 자본 모금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 건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성과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보다는 이윤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